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8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요. 밖에서는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집안에서는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내 집안 싸움. 원래 집안 싸움을 하면 부처님도 등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재명 내 집안 싸움은요. 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망해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집안 싸움 때문에 이재명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집안에 도대체 무슨 싸움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밖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도요. 국민들 눈에는 한심하게 비칠 뿐입니다. 이재명의 왕노릇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소식과 함께 이재명이 이렇게 망해갈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식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이제는 필수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의 왕노릇.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SNS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SNS를 하고 나면 이것을 갖다가 기자들이 왜 이렇게 즉흥적이냐?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이 즉흥 SNS에 와 대통령님 잘한다 이렇게 지금 명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대한상인은요. 잘못된 자료로 가짜뉴스를 냈다고 이재명이 지적을 하니까 곧바로 대한상에서 사과를 하고요. 최태원 회장은 머리를 조아렸고요. 그리고 오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요. 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한마디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을 피고 있는 겁니다.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에 있을 바에는 외국으로 간다 해서 그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가고 있다라는 자료를 낸 기사를 대한상의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이건 가짜뉴스다 하면서 질타를 하니까 최태원 회장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한상의에서 사과문을 내고 김정관 장관이 이렇게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겁니다. 다들 왕 노릇에 지금 뭐 서슬퍼런 권력에 그냥 머리를 막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 왜곡 선동은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바로 민주당의 전유물이죠. 얼마 전까지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쳤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우병, 사드 배지 이런 가짜뉴스 달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SNS 맨날 밤에 하면서 이렇게 혼쭐을 내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재명이 참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SNS를 보니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재명의 이 대통령 노릇도 끝났습니다. 왜냐? 집안 내부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의 집안 싸움 그 보시기 전에 요거까지 하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재명의 왕노릇 끝판왕이 누구냐? 바로 김혜경을 보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경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 썼느냐? 2022년 이재명이 당대표 할 당시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성숙 변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광주 출신의 살레시오 나오고 그다음에 전남대 법학과를 나오고 광주에서 민변도 했던 호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이재명이 감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대선 때는요. 이재명, 김혜경의 이 부인의 이 실행 수장을 맡아가지고 같이 김혜경과 아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김혜경 부인 수행을 했던 임선숙 변호사. 기자들도 모르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감사위원으로 갖다 놓는데 이 왕노릇을 하는 거 자기 동기 사람들 지금 자기 변호사들 동기 뭐 9명 이상을 좋은 자리로 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김어준의 이 천안까지도 좋은 자리에 갖다 놔가지고 연봉이 몇 억짜리 그다음에 몇 조를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혜경의 이
수행 실장을 갖다가 임선숙 변호사를 감사위원을 시켜놓고 막가파식 운영하는 거, 이거 왕노릇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혜경이 뭘 잘못할까? 마지막에 뭘 잘못할까? 그런데 왜 감사위원으로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막가파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요. 드디어 나오는 이재명의 집안 싸움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요. 정청래와 이재명의 싸움. 정청래가 바로 누구냐? 여당의 한동훈입니다. 정청래가 여당의 한동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돼요. 여당의 한동훈 역할을 해가지고 이 정청래가 이재명을 망하게 만들 겁니다. 벌써 3차전이 됐어요. 첫 번째, 정청래가 이재명과 맞붙은 게 뭐냐? 바로 방미통일법입니다. 이 방미통일법 최민희가 발의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발의한 게 있는데 정청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바로 최민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민희, 김현 이 사람들이 방미통일을 더 세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하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안이 다른데 정부 법안이 아니라 최민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재명한테 한 방 매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은요. 일본의 봉욱 민정수석도 이재명이 데려갔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을 왜 데려갔을까요? 바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이 보안수사권, 검찰개혁, 지금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검찰청을 없애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논란이 바로 보안수사권입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때 나오는 게 바로 보안수사권인데 이 보안수사권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없애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정부, 이 민정수석실 정부에서는 보안수사권을 남기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청래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바로 보안수사권을 없애자 하는 당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민정수석까지도 일본에 데려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정청래는 나는 관심 없는데요. 니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보안수사권 없앨 거예요. 하면서 이 이재명 정부안을 또 빵 까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차전이 어제 있었는데요. 바로 7일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 2차 종합특검. 우리한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죠. 사실 특검이라는 거는 권력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하지 않을 때 만드는 게 특검이죠. 그런데 이 특검을 갖다가 지금은 아예 정권의 수사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특검인데 자 여기다 누구를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특검을 갖다 놔야 되겠죠. 자 2차 종합특검이 생겼는데요. 민주당에서는요. 무슨 변호사를 추천했느냐?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추천서가 올라왔는데 이재명이 이거를 사실상 집어 던지면서 민주당 이거 뭐 하는 거야? 정청래 나 물 먹이는 거야? 정말 이런 분위기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요. 정청래가 추천한 인물 이 정청래가 특검에서 추천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성태 변호인 맞습니다. 그 쌍방울의 김성태 변호인을 이번 종합특검의 특검으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추천 인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해요. 우리는 그런 줄 몰랐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친명에서는 이거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추천을 감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윤. 이번에 최고위원 나온 이성윤인데요. 이성윤이 이 내란 특검도 관련해서 이 법안 발의도 하고 그리고 본인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이 전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이 특검으로 추천하게 될 때는 당내에 논의를 거치는데 이번 지도부에서는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이성윤 둘이서 짜고 이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을 특검으로 내세운다? 김성태의 불리한 진술 때문에 이재명이 바로 이 사건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성태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을 특검으로 내보낸다는 건 이재명 나를 물먹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화를 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고 했겠죠. 알고 한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알고 했는데도 이번에 슬쩍 자리 피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을 벌써 3번이나 들이받았습니다. 거기다 또 있죠. 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또 어떤 논의를 갖고 있습니까? 이 친명을 다 공천을 주려고 했던 이런 것을 지금 정청래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면서 바로 거기다가 친명을 제외하고 자기 사람을 심고, 또 하나 지금 1인 1표제로 권리당원들이 1인 1표제로 하겠다는 건데, 자, 1인 1표제로 하면 누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까? 지금 정청래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다음 총선에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에 자기가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한테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잽도요, 그냥 잽을 날리는 게 아니라요, 훅 이렇게 아주 큰 잽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집안 싸움 났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재명이 쌓아놓은 이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는 모래성 같은 겁니다. 모래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죠? 물만 부으면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죠. 지금 정청래가 그렇게 물을 부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내리막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끝난 권력이라는 거죠. 정청래가요, 알고 보니까 정청래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지금 속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정동영이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저 밑에서 가방이나 들고 있던 그 이재명이 SNS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게다가 이재명이란 사람 자체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계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정청래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을 치게 되면 당청 갈등으로 완전히 극대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재명은 레임덕이 되는 거죠. 자, 이재명이 당의 이런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당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청 간에 당에 간섭을 한다,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수평적 당정 관계니 어쩌냐면서 당은 당으로 가는 것이고 당권 분리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런 싸움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예. 네, 저는 이렇게 기쁩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레임덕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2026년에는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청래가 여당의 한동훈이 돼서 탄핵까지 갔으면 어떨까 하는데 아마 정청래는 탄핵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정청래 입에서 탄핵이 나오게 된다면 그 역풍을 받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탄핵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발맞추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정청래가 지금은 잠깐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갈등은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여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당청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에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법안 다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죠? 국정운영 마비가 되죠. 국정운영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지율이 떨어지죠. 아무리 백날 이재명이 SNS 해봤자 국민들은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권력이 당으로 이동하게 되면 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올 것인가, 이거 살펴보고 다음 총선 살펴보기 때문에 이재명은 완전히 끝난 거죠. 애초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형사 피고인,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의 형수 욕설에 자신의 그 여배우 스캔들에 그리고 그 아내의 트위터에 아들 도박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수해서 나왔어도 아마 그 사람은 벌써 지금 매장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무슨 수를 썼는지, 어떻게 사전투표만 열면 그렇게 이재명이 나오는지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불법 탄핵, 사기 선거 이렇게 무너지게끔 만드는데 당내 싸움도 한 몫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지금 오세훈이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서울시 구청장과 100여 명에 가까운 시의원, 경기도 기초단체장, 도시의원까지 수천 명의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세훈 시장은요,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듯이 성동구청장, 구청장한테도 발리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훈수 둘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서울 시민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꽃가마만 타고 와가지고는 지금 좋을 때만 서울시장 되니까 이렇게 됐지.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여기에 더 독설을 했던데요. 어차피 지방선거 망할 바에는 당에 제대로 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자, 오세훈이 안 될 것 같다. 오세훈이 그렇게 이준석과 함께하고 싶다면 오세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집안 싸움 할 게 아니죠. 자, 민주당처럼 집안 싸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세훈은 어떻게 돼야 되죠? 나가야 되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추천서를 써준 이준석한테 가면 되는 거죠. 거기서 정치 실험하고 오라고 하십시오. 바른미래당 갔다가 들어온 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오세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민심이 좋지 않은데 본인이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 흔들어가지고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이런 술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안 먹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100만 당원이 넘어섰고요. 여기에 4분의 1 이상이 전부 장동혁 대표 체제 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2030은요, 밖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밖에서 2030 만나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이 온라인 민심, 그러니까 뭐 스레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쇼츠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강렬한 메시지를 내면 그걸 보고 2030이 따라옵니다. 자, 그럼 중도표는 어떻게 하나요? 네, 중도표는요, 정책으로 합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연설했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상속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감세. 그러니까 이 상속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는 건데 이거를 대한상의에서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쓰니까 이재명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지적하고 이런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중도표는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의 정체성 이념이 동일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저렇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가 돼서 막 밀어붙여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왜 못합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꺼져가는 이 다 다져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분열의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밖에 나가서 개혁신당으로 가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뭐 지금 한동훈계가 계속해서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소장파라고 지금 이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소장파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소장파가 되는 거죠? 언론에서 붙여주는 그런 네이밍도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부 분열자입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내부 분열하면 어떻게 된다? 필패다. 지금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대로 뭐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반드시 이 단결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집 집안 싸움 구경하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에헤라디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정청래와 이재명이 싸우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지고 좋아서 여러분들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